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21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그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라고 하면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과연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것인가.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헌재 심리가 언제 끝날 것인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그건 실제 헌법재판관을 했던 사람들한테 취재를 해보면 그거 끝나는 때를 알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기도 해봤지만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6명이죠. 6명이 각각 이제 심리를 하고요. 그러고 이제 평의를 합니다. 평의를 했을 때 나중에 의견을 모아봐서 지금 6명 체제가 그때까지 유지가 된다면, 근데 그럴 리는 없죠. 아마 9명 완전체로 판단을 할 겁니다. 이제 이달 말에 그 헌법재판관 후보 3명을 이제 국회에서 추천을 하면요. 한덕수 국무총리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으니까 대행이 과연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해서 이제 결정을 할 겁니다. 그거는 아마 이번 이제 이달 말이면 추천을 할 거고, 그러면 뭐 1월 뭐 언저리에 뭐 대략 이제 한덕수 대행이 아마 법률 검토 결론을 보고서 이제 결정을 하겠죠. 뭐 저는 어떻게 예상하냐면 뭐 결국은 한덕수 대행이 그 부분은 임명을 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뭐 그거야 뭐 피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다만 법률적 검토에서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임명을 안 하고 미루고 있을 텐데, 현재 뭐 워낙 논란이 크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잘 아시지만 뭐 염량세태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과거 사례 뭐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뭐 한덕수 대행이 그거를 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닌가. 아마 압박이 심할 거다. 워낙 그 여론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여하튼 중요한 그 기준점은 법률 검토의 결과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이제 9명의 완전체로 판단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결국 그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 그렇게 되면 그 중에서 6명이 이제 같은 의견을 내야 인용이 됩니다. 또는 기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마 지난 박근혜 대통령 당시 2017년이죠. 그때도 8명이 전원일치였거든요. 이번에도 아마 그 부담 때문에 어떤 경우든 9명이 전원일치 의견을 낼 가능성이 있다. 계속해서 평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의견을 맞춰가서 전원일치 의견을 낼 수 있다. 그러려면 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 그런데 2명이 내년 4월 18일에 헌법재판관 임기 종료다. 그러면 아마 4월 18일 직전에 평의가 나올 가능성, 이 결론이 나올 가능성. 뭐 이건 그냥 예측이고요. 이제 그게 하나의 그 트랙이 있고, 또 하나가 이재명의 이제 선거법재판 위증교사에 대한 2심. 아마 3심까지는 어렵다는 게 뭐 중론이고요. 2심이 언제 될 것이냐는 건데, 그 부분도 또 뭐 온갖 이제 억측, 기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난무하고 있어서 오늘은 그거 팩트 정리를 제가 해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 2심을 내년 2월 15일까지 맞춰라, 뭐 이런 그 압박을 했고요. 뭐 이 얘기는 이제 11월 15일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왔으니까 633,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이니까 2심 3개월이면 내년 2월 15일이 3개월이 되는 때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끝내라. 뭐 이런 법령상 강행 규정이라고 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법원에 상기시킨 거죠. 그러나 정말 그렇게 할까?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팩트를 정리해드리면 내년 2월 15일까지 해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처음에는 뭐 폐문부재, 뭐 그다음에 이사불명, 폐문부재 이런 식으로 해서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 아니냐, 뭐 이런 이제 국민의힘의 지적도 있고 일반인의 그런 의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른바 집행관, 법원이 집행관을 통해서 흔히 집달리라고 하는 건데 이제 집행관을 통해서 국회의원에 관하로 직접 보냈는데 의원에 관해서 보좌진이 받았습니다. 그게 12월 18일입니다. 그러면은 18일에 받았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개시하는 겁니다. 2심 재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개시는 뭐냐? 항소 이유서를 그로부터 20일 안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2월 18일에 받았으니까 항소 이유서를 20일 안에 제출하려면 내년 1월 7일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1월 7일까지 제출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소를 포기하는 걸로 간주가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1월 7일까지 이재명 대표는 할 겁니다. 여기서는 뭐 지연이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1월 7일까지.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은 항소 이유서 빨리 제출하라 이렇게 이재명 대표한테 얘기를 하는데 빨리 제출할 리가 없죠. 아니 국민의힘이 본인이 이재명 대표라면, 이재명 피고인이라면 항소 이유서 빨리 제출해가지고 2심 재판 빨리 끝내려고 하겠습니까? 그거는 2심 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거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 확신이 이재명 대표는 없고 오히려 유죄가 나올 확률이 대단히 높다. 당연히 늦추겠죠. 아마 최대한으로 늦추려고 할 겁니다. 그게 상식이고요. 그러면 1월 7일에 아마 제출할 겁니다. 1월 7일. 아니면 1월 6일, 1월 6일이나 1월 7일. 1월 7일 정도에 제출할 거거든요. 그럼 그 다음은 뭐냐? 그 다음은 이제 1월 7일 다음은 이제 재판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미 1심 선고가 11월 15일 이후에 1월 7일, 그러니까 1월 8일부터는 대략 한 7주 정도가 지난 겁니다. 거의 2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뭐 이때까지 지켜라 한 거 따지면 5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5주 내에 선거법 재판 2심을 끝낼 수 있느냐? 끝낼 수야 물론 있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대단히 서두르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겠나. 정치적 중립 시비가 나올 수 있다. 근데 그래서 여기까지 내년 1월 7일 정도에 이재명 대표가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면 그 이후의 재판 일정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금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서울고등법원이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얘기하지 않고 있고 기자들도 취재를 전혀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이제 팩트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본재판으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본재판 전에 공판 준비기일을 보통의 경우에는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의 경우에는 공판 준비기일을 2심에서 과연 할 이유가 있느냐? 공판 준비기일이라는 거는 쟁점을 정리하고 앞으로 재판 일정 뭐 이런 것들을 대략 협의하는 겁니다. 피고인은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대개의 경우 없는 상태에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제 이재명 피고인의 변호인과 검찰 측이 모여서 자, 앞으로 2심 재판을 어떻게 가져갈까요? 그 협의를 하는 과정입니다. 이거는 없어도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서울고등법원이 이미 시간이 좀 많이 지났다. 그렇기 때문에 자, 공판 준비기일 뭐 쟁점은 다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음 재판에 본 재판을 그냥 시작하겠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저는 그 가능성도 꽤 있다. 그러나 그거는 현재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이런 거고요. 만약에 공판 준비기일을 한다고 해도 뭐 한 번 정도에 되게 그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이미 뭐 쟁점이라는 건 뭐 다 나와 있고 무려 2년 2개월이나 1심을 끝냈기 때문에 1심이 길어지면 2심은 짧게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재판. 이거 1심이 꽤 길었거든요. 2심은 6개월 만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2심에서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불러서 과거에 이렇게 했던 여러 가지 증언의 변화가 있는지 뭐 이런 거 정도만 체크하고 그리고서 그냥 2심 재판 선고를 했습니다. 그거하고 아주 유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제 법조계들의 전망이죠. 그러나 그건 뭐 확실하진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이 담당 재판부가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거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예측입니다. 제가 이제 법조계나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본 지금 재판부에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의 그 어떤 스타일,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2심 재판부를 추정을 해보면, 이거는 본인들이 뭐 얘기한 게 아니고 이제 법조계의 관찰기죠, 일종의. 그걸 해보면 서울고등법원 선거법재판 2심 재판부는 무리를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흔적들이 보입니다. 이재명 그 대표가 선거법 2심 재판에 이제 재판을 지연하려고 했다는 뭐 온갖 그 여러 가지의 관측들이 있을 때도 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자기들의 일정 스케줄에 따라서 계속 이걸 전달하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 우편으로 보냈는데 안 받았죠. 뭐 이사불명 뭐 이래서 이제 주소지가 잘못됐다 이래서 안 받았고, 그랬더니 또 절차에 따라서 두 번째로 우편 등기를 보냈는데 그때는 또 폐문부재, 집에 아무도 없다. 뭐 실제 그랬을 수도 있고 일부러 비웠을 수도 있고. 자, 그런 상태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 공시송달로 들어간 게 아니고, 아 그러면 집행관을 통해 직접 전달하게. 원래 보통의 경우 이렇거든요. 그래서 집행관이 한번 갔더니 국회의원회관에 갔더니 있더라. 그래서 보좌진한테 전달했다. 이거거든요. 만약에 거기에서도 없다고 그랬으면 아마 공시송달로 갔을 겁니다. 그럼 공시송달이 또 2주 지나죠. 이랬을 텐데 다행히 받았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재판부로서는 아, 이재명 대표가 뭐 재판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겠다는 증거는 없다. 아마 이렇게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그것까지 안 받으면 재판부가 이건 고의 지연을 하려는 의혹이 있는 하려는 것 아니야? 아는 굉장히 이재명 피고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질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우려했기 때문에 아마 집행관을 통한 전달에는 받은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것도 법조계의 예상입니다. 판단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대략 진행이 되는데,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그 이런저런 정치적 유불리, 이런 시비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보인다. 이런 거죠. 그렇다면 또 다른 예상. 언제쯤 끝내려고 하느냐?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그런 그 흐름을 보면, 뭐 조희대 대법원장은 633의 원칙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3개월. 근데 이미 내년 1월 8일 이후에 만약에 그 재판이 이제 시작될 수밖에 없는데 1월 7일쯤에 아마 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할 때니까, 그러면 633의 원칙이면 내년 5주 정도밖에 남지 않는데 아마 그때 그 5주 내에 2심 재판을 끝낸다? 그거는 너무 서두른다는 인상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통상적인 절차를 밟을 것이다 라고 본다면, 12월 18일에 그 2심 개시가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3개월, 아마 이 정도를 대략 목표로 삼고 있지 않을까 하는 게 법조계의 예상이다. 그러면 언제죠? 내년 3월 17일. 그러니까 3월 중순 정도면 2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인사들이 지금 서울고등법원 2심 재판부를 관찰한 예상,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게 맞을지 뭐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여하튼 하도 뭐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그 어떤 기대 섞인 난무, 내지는 뭐 야당은 또 야당대로 자기네들 스케줄에 따라서 2심 선고 내년 헌재 결론 나올 때까지 안 나옵니다. 뭐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어디까지가 팩트고 어디까지는 법조계의 일반적인 예상이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